자, 50회 기출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이론 문제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1번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 중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랬습니다. 자본금은 그냥 자본금이고 감자차익 자본잉여금이죠. 자기 주식이 자본 조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다음에 2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제표로 옳은 것은 기업의 일정 기간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이고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을 예측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손익계산서죠. 다음 3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업무일지 일부입니다. 가와 나의 회계 처리할 때 개정 과목은 가번은 고아원 장학금을 지급했다.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기부금. 나번은 직원 단합회 때 직원 단합대회를 체육대회를 했다는 거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부금과 복리후생비 되겠습니다. 2번이죠.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상품 운반용 화물차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2022년 12월 31일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어떻게 될까요? 취득은 21년 1월 1일에 취득했고요. 취득 원가는 2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율법을 사용했는데요. 상각률은 30%. 자, 그러면 정율법에서는 첫 해는 200만 원에 30%를 상각하죠. 그러면 2021년도가 첫 해입니다. 그래서 3위는 6, 30%는 60만 원을 상각하게 돼요. 두 번째 해는 미상각 잔액의 30%를 또 상각을 하죠. 200에서 60만 원을 빼면 140만 원입니다. 그래서 140만 원 곱하기 30% 한 것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60만 원하고.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140만 원 곱하기 30%는 42만 원이 나오네요. 42만 원. 그래서 60만 원과 42만 원을 더한 것이 감가상각 누계액 102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주식회사 한공은 업무용 자동차 타이어 교체 비용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의 취득 원가에 가산했어요. 자본적 지출로 봤다는 거죠. 이러한 회계 처리가 주식회사 한공의 재무 상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를 차량 운반구로 처리했기 때문에 부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용이 과소하게 되죠. 예. 차량 유지비가 비용인데 차량 유지비를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하게 되니까 비용이 작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겠고요. 자산이 과소한 게 아니라 과대가 되죠. 과대. 이익이 과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익은 과대가 되죠. 비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2번이다. 비용이 작아졌다. 비용의 과소 계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다음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냐 하는 겁니다. 네, 매출 원가를 계산할 때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메모장을 하나 실행해 가지고
상품 계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매출원가 자리죠. 그러면 기초는 여기 차변이죠. 기초 상품 재고 금액이 1,000만 원. 매입액이 이쪽이죠. 차변이죠. 단기 상품 매입액은 5천만 원. 그러면 기말 상품 재고액을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따져볼 수 있겠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100만 원. 비정상 감모이다.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보는 거죠. 매출 원가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 금액의 순실현 가치가 순실현 가치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기말 재고 금액이 3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상 감모는 매출 원가에서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말 재고 금액에 이미 기말 재고 금액에는 이 비정상 감모는 빠져 있는 거고요. 비정상 감모가 이게 분계가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대변에 상품 이런 분계를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변의 상품은 타기정 대체 거래로 처리를 합니다. 매출 원가에서 하여튼 빠지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매출 원가는 여기가 6천만 원이니까 매출 원가는 5,700이 되어야 되겠네요. 매출 원가는 5,700이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을 한번 보고. 자, 우리가 타기정 대체는 매출원가의 차감 계정으로 미리 빼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기말이 300만 원 아까 여기 썼어. 300만 원. 그리고 여기 타기정 대체. 요 100만 원이 타기정 대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타기정 대체를 빼가지고 매출원가를 계산하죠. 그래서 100만 원 이거 써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타기정 대체 100만 원. 그래서 여기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느냐? 6천만 원이 아까 차변의 합계였단 말이에요. 기초가 여기가 1,000만 원. 단기 매입이 5천만 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차변의 합계 6천만 원이었잖아요. 6천만 원 되기 위해서는 여기 400을 빼고 5,600이 된다. 아까 이 타기정 대체를 제가 무시하고 해서 답이 틀렸습니다. 3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매출원가는 5,600이 된다. 자, 다음은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설명을 한 학생은 누구냐? 선급비용은 유동부채에 속하는 계정과목입니다. 틀렸네요. 선급비용이기 때문에 자산이죠. 그래서 선급비용은 유동자산입니다. 다음은 수정이 미지급비용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계정이다. 틀렸습니다. 미지급비용이 유동부채죠. 미지급비용은 유동부채에 속하는 계정과목이다. 그 다음에 지원이 미수수익은 유동자산에 속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맞았습니다. 미수수익은 유동자산이죠. 다음에 준표는 선수수익은 유동자산, 유동부채입니다. 유동자산이 아니라 유동부채. 따라서 지원이만 맞았습니다. 누구인가? 지원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일 현재 주식회사 한공의 수정전 시산표에 표시되어 있는 매출채권과 대손충당금의 잔액이다. 주식회사 한공이 기말 매출채권의 회수 가능액을
13만 원으로 추정을 하였다면 결산 수정 분계 후 당기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러니까 매출채권이 지금 16만 원이란 말이에요. 매출채권이 16만 원인데 회수 가능액을 13만 원으로 추정을 한다는 것은 3만 원만큼은 대손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무상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은 3만 원이 돼야 되겠죠. 13만 원 중에서 아니죠. 16만 원 중에서 매출채권 16만 원 중에서 회수 가능 금액이 이 중에서 13만 원만 회수 가능하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3만 원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그래서 2번입니다.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단기에 발생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일까요? 도소매 여부로 가정을 하세요. 자, 급여는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배당금 수익은 영업의 수익입니다.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죠. 퇴직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손실 영업의 비용입니다.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계정과목 분류를 판매비와 관리비만 여기서 쏙 골라내면 됩니다. 100만원, 18만원, 20만원, 20만원 이렇게 더하면 58만원, 158만원이 나오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12월 31일의 매출채권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현금 매출액 외에는 모두 외상 매출액으로 가정하세요 그랬어요. 현금 매출 외에는 모두 외상 매출이다. 매출채권이 얼마냐? 12월 말일. 자, 기초 매출채권이 50만 원이 있었습니다. 22년 중에 매출채권 회수를 80만 원 했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매출채권 계정을 T자로 그려서 차변대변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가 매출채권 자산 계정입니다. 그러면 기초는 자산이니까 차변 50만원. 자, 매출채권 회수는 대변에 기록하죠. 네, 여기다 회수라고 쓰고 80만원 회수했습니다. 세 번째, 현금 매출액. 현금 매출액은 매출채권하고 관계없죠. 네 번째, 2022년도에 매출 원가가 100만원이고 매출 총이익은 30만원이면 매출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130만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매출액 130만원인데 이 두 개를 합치면 매출액이니까 그 중에서 현금 매출이 40이면 외상 매출은 90만원이란 얘기네요. 그래서 매출채권, 네, 여기 외상 매출이 단기에 90만원 발생했습니다. 요 세 개를 가지고 외상 매출이 90만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본 것은 매출채권의 12월 31일 매출채권 잔액이 얼마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의 매출채권이 140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기말 차기로 2월 되는 것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140일 만들려면은 60만원. 그래서 매출채권의
12월 31일 잔액은 60만 원이 된다. 차기로 2월 되는 것이 60만 원이다. 그래서 답은 4번에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반 과세자의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야. 맞았죠?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2번 은혜 신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야. 맞죠? 그 다음에 종수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야. 맞았습니다. 수경이 폐업하는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폐업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30일이 아니고 25일이죠.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래서 수경이가 틀렸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공급 시기로 옳은 거 1번 공급 단위를 구해갈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전기나 가스 같은 거. 이것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공급 시기로 인식합니다. 장기할부 판매하고 똑같은 공급 시기죠.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2번 장기할부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아니고, 네, 1번과 같아요. 장기할부 판매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재화가 가공이 완료되는 때가 아니라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가공이 완료하다는 때가 아니고 인도하는 때가 된다. 4번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상품권을 현금으로 판매할 때가 공급 시기가 아니고 이것도 현물과 교환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현물과 교환하는 때가 공급 시기다. 옳은 것은 1번 뿐이었죠. 다음은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다. 이랬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의 금액을 계산하라 이랬죠. 네. 과세거래의 금액을 계산해라. 거래금액. 자, 조세물납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가의 임대료, 상가 임대료 과세해야죠. 담보의 제공은 공급이 아닙니다. 제품의 공급가액 과세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과세되는 것은 상가 임대료와 제품의 공급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2,700만 원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14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 자료입니다. 애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그랬습니다. 단 필요한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치를 했습니다. 납부할 세액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공급가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매출액이라는 거죠.
매출액이 5억 5천이면은 여기 매출세액은 여기에 10%가 되니까 5,500만 원이 매출세액입니다. 다음에 나번에 매입세액. 매입세액이 2,100만 원인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이 200만 원과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세액은 공제 못 받는 것이고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를 못 받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서 500만 원을 매입세액에서 빼줘야죠. 2,100에서 500을 빼면 1,600. 그래서 매입세액은 1,600이 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1,600이죠. 그래서 5,500에서 매출세액 5,500만 원에서 매입세액 1,600만 원을 빼면 납부세액이 나오죠. 그래서 55 빼기 16 39 4번 3,900만 원이 납부할 세액이다. 다음은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공의 2022년 이익이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자, 공제 가능한 것이 아닌 거 1번 보겠습니다.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과세사업을 위해서 사용된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죠. 다음 2번.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네, 우리 사업에 사용하니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다음 3번.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원재료를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세액 공제 못 받습니다. 네. 공제 못 받아요. 그래 답이 3번입니다. 공제 받을 수 없다. 왜 그러냐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요 일반 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여야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 네,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현금영수증 관련 매입세액이나 신용카드 관련 매입세액은 안 된다.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 알고 계십시오. 일반 과세자가 발행한 것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50회 FAT 1급 이론 문제 20개, 15개죠? 네, 풀어봤습니다. 아까 중간에 10번 문제에서 조금 그 타개정 대체 10번에 있었나요? 그게 아니고 6번이죠. 6번 문제에서 그 비정상간모 타개정 대체 거래 여기에서 좀 착오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주 보통 수준의 평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FAT 1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15개 중에서 10개 이상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6월 달까지는 이렇게 15문제가 나오지만 다음 그 8월 시험부터는 이론 문제가 줄어듭니다. 10문제로 줄어들고 하나가 배점이 2점이 아니라 3점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론의 문항수는 줄었지만 배점은 똑같이 30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러분 그 홀더를 좀 변경하셔가지고 홈트라는 회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기 바래요. 자, 주식회사 홈트 회사 코드 3250은 스포츠 용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50회 문제. 첫 번째 문제.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자, 홈트는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 정정 교부를 받았으며 국세 환급금 계좌를 신규 등록하였다.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시오. 이거 등록하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에서 이건 해야죠. 이전했다고 그러니까 주소부터 바꿔서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주소는 그 우편번호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편번호를 이렇게 스페이스바로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여기다 새 주소를 타자하세요. 강남구 강남대로 254. 강남구 강남대로 254. 밑에 도곡동 용문 빌딩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국세 환급금 계좌 18번에서 물음표 단추 눌러서 은행을 국민은행으로 검색해 주시고 지점은 강남 입력하고 계좌번호 넣어 주시면 돼요. 096-25-0096-751. 그 외에 혹시 이메일이 바뀌었나? 이메일 바뀐 거 없고 도소매 스포츠용품. 네, 주소하고 국세 환급금 계좌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수정 문제이죠. 주식회사 홈트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이 되어 있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잘못된 부분을 찾아 수정하시오. 전기분 손익계산서는 요 당기 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치면 됩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에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열어가지고요. 맞춰보세요. 우선 상품 매출액에서 차이가 있네요. 560 플러스 새로 입력해 주시고 매출원가는 맞았고 경상연구개발비가 누락됐네요. 경상연구개발비 밑에다가 추가해 주세요. 법인세가 숫자가 틀렸네요. 네, 법인세 500만원으로 고치면 당기순이익이 이제 일치했네요. 100, 420, 000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일치할 때까지 수정해 주시면 돼요.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거래처별 초기 2월 외상매출금 2개 거래처로 나눠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기초정보관리 맨 밑에 있죠. 외상매출금 선택하시고 오른쪽에다가 코드란을 더블클릭해서 요가야를 검색합니다. 요가 엔터 요가야 금액을 입력합니다.
3300 플러스 그 밑에 폼생을 검색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폼생 엔터. 금액은 700만원 입력하시고 밑에 차액이 0 나오면 외상매출금은 끝났고요. 그 밑에 유동성 장기부채 명세서, 유동성 장기부채 여기 있죠. 이거는 오른쪽이 이렇게 새까맣게 되어 있죠. 이거를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코드는 더블 클릭해서 바디를 검색해 주시고, 주식회사 바디, 만기일자 저교에 나와 있습니다. 2022-1130. 차입금 번호 없어요. 금액은 700만원. 이거는 차입처는 거래처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이걸 거래처로 바꾸고, 최초 차입일자 바꿔주시고 2020-1130 최초 차입일. 네, 거기 있는 데이터만 이렇게 고쳐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입력해야죠. 두 번째 줄에 더블 클릭해서 운동하자. 자, 만기 일자는 2022-1215. 차입금 번호 없고 금액은 1000만원. 일시 상환으로 두고요. 차입처 구분 거래처 이거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최초 차입일자 이거 바꿔주시고 2020-1215 됐습니다. 거기 있는 데이터, 저교에 있는 데이터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밑에 차익 0 나와 있죠. 네, 0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외상매출금하고 유동성 장기부채 명세를 보고, 이 부분과 아까 외상매출금 저 위에 있었던 이거 두 개 해결했습니다. 자, 369페이지 거래자료 입력 문제 해봅시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업무용 노트북을 수리하고요.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대금을. 거래자료를 입력하시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라. 자, 노트북을 수리했으니까 수선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현금 지급했으니까 일반 전표에 출금 전표로 입력하겠습니다. 자, 여기 영수증 날짜 10월 4일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에 가셔서 10월 4일 하신 다음에 노트북 수리하는 건 출금 전표로 1번 출금 전표로 해서 수선비 처리하면 돼요. 800번대 수선비 써야 됩니다. 820번. 자, 거래처 채점하지 않습니다. 수선비는. 금액을 25,000원 입력하십니다. 그래서 차변의 수선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기타 일반 거래. 밑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직원들의 9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납부기한일에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대변이고 차변에는 예수금이에요. 우리가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잖아요. 그때 부채로 인식해두죠.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 부채 감소,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입니다. 납부한 세액은 126,000원이네요. 여기 영수증에 보니까 납부한 날짜도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어디에? 여기죠. 납부 기한일에 납부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납부 기한일이 10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전표를 일반 전표 10월 11일로 입력해야 돼요.
10월 11일로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 차변의 예수금 부채감소입니다. 금액은 12만 6천원이죠. 대변의 103번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넣어야 돼요. 우리은행 보통 해서 12만 6천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신제품 출시 설명회를 참가한 매출거래처 영업담당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현금영수증이네요. 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접대비로 그냥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접대비 금액은 16만 원이죠. 자, 그러면 현금영수증의 거래 날짜 10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전표의 날짜를 10월 19일로 바꾸시고 출금 전표 구분은 1번 출금 현금영수증이니까 그리고 접대비 813번 쭉 가셔서 금액은 16만 원이죠.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원.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인 거래죠. 다음은 네 번째 거래 문제는 약속 어음의 배서 양도 문제를 출제했네요. 약속 어음의 배서 양도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11월 1일 날짜에 주식회사 필라테스의 외상 매입금 3천만 원을 주식회사 바디엑스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으로 배서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은 받으러 음이고 이 거래처는 바디엑스이고 외상 매입금을 우리가 갚았는데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필라테스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서로 다른 거래처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평가 문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네. 그리고 2번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옴 현황에 반영하시오. 네. 자금 관련 배서 양도는 자금 관리도 좀 거래처를 잘 입력해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 11월 1일로 바꾸겠습니다. 날짜를 11월 1일로 해주시고요. 차변은 외상매입금이죠. 251번.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필라테스입니다. 필라로 검색하시고 금액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부채감소. 자, 대변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대변은 받으러음을 배서 양도했습니다. 110번 받으러음이고요.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바디엑스라는데요. 거래처 바디엑스로 코드 걸어주시고 금액은 3천만 원이죠. 네, 배서 양도 분계, 차변의 외상 매입금 필라테스, 대변의 받으러음 바디엑스 이렇게 거래처가 서로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할 때는 받으러음 줄을 클릭하고서 F3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밑에서 어음 상태를 배서로 바꿔주고 시작해야 됩니다. 어음 상태 할인이 아니고 배서로 바꿉니다. 3번. 그리고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으로 요 3천만 원짜리 어음을 찾으면 됩니다. 선택하면 되죠.
선택해주고 나서 엔터를 치면 커서가 할인기관으로 아니죠. 지급거래처로 내려왔네요. 자, 이 어음을 어느 거래처에 지급했어요? 외상매입금 거래처인 필라테스에 지급한 거죠. 그래서 지급거래처를 필라테스로 해야 돼요.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배서양도는 밑에 여기 지급거래처까지요. 외상매입금 거래처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5번째 문제. 일반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자료 설명을 보는 거죠. 봐야 됩니다. 판매용 상품인 저주파 운동기구를 주문하고 계약금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계약금을 지급한 것은 선급금 자산 처리하면 됩니다. 자, 43만 7,800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날짜는 11월 9일이네요. 네, 11월 9일 날 날짜 입력하시고 일반전표에 차변의 선급금 131번 거래처 넣어줘야 돼요. 거래처는 그 견적서에 거래처 나와 있습니다. 공급자 스미스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계좌에 찾으신 금액이 금액이에요. 437,800원 437,800원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하나은행 보통 금액은 똑같이 437,8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선급금도 거래처 스미스로 해줘야 되고 보통예금은 하나은행 코드로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6번째 문제입니다.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네요. 그리고 밑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10월 도시가스 요금 청구서의 납부 마감일에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한 내역으로 회사는 이체일 하는 날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그러면 도시가스 요금을 우리는 어떤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느냐 이걸 알아야죠. 예, 수도광열비로 처리하면 돼요. 수도광열비. 자, 그래서 차변의 수도광열비, 대변은 보통예금 이런 문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납부일이 언제냐면은 11월 20일 날 납부한 거죠. 은행에 거래 날짜가 11월 20일로 찍혀 있죠. 그래서 입력하겠습니다. 일반전표 날짜를 11월 20일로 고치시고 차변이 수도광열비 800번대 쓰세요. 815번. 네, 쭉 가셔가지고 127,400원. 대변은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 은행 코드는 하나은행. 보통. 금액은 127,4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수도광열비로 처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